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그 시편 83편에 이제 예언됐던 중동 연합군의 대열이 갖춰지고 또 알든 모르든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고 제가 예측했어요. 이제 하마스에 이어서 헤즈볼라로 전선이 옮겨갔습니다. 일단 헤즈볼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레바논의 무장단체 겸 테러단체 겸 정당 겸 군불 조직이에요. 레바논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시아파 이슬람이에요. 이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말 그대로 이란의 대리군이자 괴뢰군이에요. 지난 2006년에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도발해서 일어난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내로 진격해서 헤즈볼라를 격파했지만 그들의 게릴라전에 말려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별 소득 없이 철수했고 이거를 승리로 간주해가지고 레바논 내에서는 물론 중동 아랍 진영에서 헤즈볼라는 아이돌로 떠올라 기대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 헤즈볼라는 병력은 최대 10만 명을 헤아리고 로켓, 드론, 미사일을 20만 발이나 보유하여 친이란 군사동맹인 저항의 축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진 이란의 최대 하청 조직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반서방 반이스라엘 성향의 유튜버들이 하마스에도 고전하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싸웠다가는 박살내다고 말 것이라며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던 파벌이기도 해요. 걔네들이 마치 사도신경처럼 읊어대는 20만 로켓 드론을 한꺼번에 날리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도 남는다느니 하며 잔뜩 성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뚜껑을 열고 헤즈볼라의 막강한 전투력을 확인하게 되어서 본 게시탐정 또한 매우 반갑고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가자지구 전쟁이 개전한 후 마치 협공이라도 하듯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공격을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지대에 그 이스라엘군 레이더 관측시설을 집중 공격해 파괴함으로써 정찰망을 무너뜨리는 등 이스라엘을 까막눈으로 만드는 작전을 이제 보여주는 건가 싶었거든요.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 요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쌍방의 포격전은 이스라엘 쪽 발표로는 헤즈볼라 쪽 피해가 크고 이스라엘군의 사상자는 적었지만 반서방 반이스라엘 유튜버들 뭐 스캇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들 말로는 거의 대등한 피해였다라고 해가지고 헤즈볼라의 전투력과 용맹함이 더더욱 기대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고 올해 7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날 동안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에 헤즈볼라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군사 지휘관들이 복날 개잡디 죽어나갔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총리, 부총리급 정치인들 그리고 군단장, 사단장급의 고위 장성들이 벌레 잡듯이 참수당한 건데 헤즈볼라는 물론 헤즈볼라의 스폰서인 이란조차도 혁명수비대가요. 이란 군보다 상위 조직이에요. 옛날에 나치 독일로 치면은 독일 국방군 위에 나치 치위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성들과 주지사,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죽어나갔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러 간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그것도 혁명수비대의 안가에서 참살당하는 개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이란이고 헤즈볼라고 초기의 기세와는 달리 뭔가 좀 위축돼가지고 그냥 짬짬이 로켓이나 날리고 폭격을 주고받으면서 태권도 약속대련 하듯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9월 중순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제대로 한방 먹였어요. 바로 9월 17일, 18일 양일에 걸쳐 일어난 삐삐 테러입니다. 보세요. 2024년 9월 17일 1차, 18일 2차 레바논 및 시리아 무선 호출기 폭발.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 지휘관들의 스마트폰을 추적해가지고 참수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자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간부들에게 스마트폰 버리고 삐삐를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삐삐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이래저래 알아보던 중 어떤 업체와 접촉해가지고 5,000대의 삐삐를 납품을 받은 거예요. 헤즈볼라 총병력이 10만 명인데 그 중에 삐삐를 지급받은 5,000명은 분명히 말단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분대장, 소대장이나 참모 정도 되는 간부 요원, 또 베테랑 중견 요원일 텐데 문제는 그 5,000대의 삐삐를 납품한 업체가 이스라엘 정보부대의 위장업체였고 그 삐삐에는 폭탄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3년 어간을 준비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지난 9월 17일에 삐삐를 폭파시켰고 삐삐를 소지하고 있던 헤즈볼라 요원 수천 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고 전투 서열에서 제외되고 말았어요.
삐삐가 없어지자 급한 대로 무전기라도 쓰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놀리기라도 하듯이 무전기, 단파 라디오가 모조리 폭발해서 또다시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요원이면 필경 지휘통제부 요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또 죽은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매우 뼈아픈 타격이죠. 심지어 이스라엘군과 제1선에서 대치한 최정예 부대인 라드완 여단의 경우 휴대전화, 태양광 발전시설, 지문 인식기까지 싹 다 폭발했어. 싹 다. 통신 시스템의 붕괴는 곧 지휘 통제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지역 완전 탈탈 털렸죠. 지금 이스라엘의 맹폭격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레바논 전쟁 때의 전체 사상자를 불과 2일 만에 능가했어요.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은 가공할 위력이었는데 진작부터 헤즈볼라의 주요 무기고 탄약고 등 군사시설 위치를 다 따놓고 있어가지고 무려 1600개소의 시설물을 갈아버렸습니다. 시설물은 물론 어떻게 쫓아갔는지 헤즈볼라의 지도부와 군사지휘부를 마치 한명회가 살생부의 삭선 끄듯이 몰살을 시켜버렸어. 보세요. 싹 다 위에 이제 저 빨간색 표시된 건 죽었다는 소리예요. 헤즈볼라의 최정예 부대인 라드반 여단은 첫 공습에서 지휘 참모부 전체가 깡그리 전멸했습니다. 9월 20일 하루 동안의 폭격에서 죽어나간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은 16명이나 됐습니다. 와. 또 보시면은 베이루트 대공습 9월 27일부터 진행 중.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개전, 하산 나스랄라 사망, 헤즈볼라 고위층 몰살.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대공습은 헤즈볼라의 정치 군사 지도부를 말 그대로 학살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전멸.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도 결국 불기의 계기 되었고 헤즈볼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황천길 따랐습니다. 특히 하산 나스랄라는 30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끈 산증리자 원로 창립자였죠. 2006년 레바논 전쟁 때도 이스라엘을 고전시킨 그 명장이었어요. 친이란 시아파 세력의 영웅이었으나 네타냐후의 유엔 연설을 보다가 끽소리 못하고 폭사당했습니다. 또 보세요.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진 사람이잖아요. 그나마 아직 안 죽고 남아있는 한 명이 바데르 여단 사령관 아부 알리 리다인데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에 심어둔 첩자라는 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간부들이 다 죽는데 너는 왜 안 죽었냐? 혹시 너 첩자냐? 약간 이런 거. 이것도 골아프다가지. 이렇게 9월 17일에 삐삐 테러 이후에 불과 열흘도 못 돼가지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손에 도시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무기고와 탄약고가 부서지고 수만 발의 로켓과 드론을 잃어버렸어요. 중앙 지도부와 군사 지휘부는 괴멸되고 주력 전투요원들은 중상으로 드러눕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기선을 제압한 상황인데 혹자는 아무리 헤즈볼라 리더를 죽여봤자 후임들이 계속 세워지는 의미 없다 하겠지만 그 생각을 이스라엘도 했나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속보, 이스라엘은 몇 시간 전 하산 나스랄라를 대신해 들어온 하산 칼릴 야신을 제거했습니다. 테러 조직의 수장으로서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와. 하산 나스랄라의 후임으로 세워진 헤즈볼라 정보총책 하산 칼릴 야신이 최고 지도자 취임 2시간 만에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으로 참수당했어요. 역대 가장 최단 시간 임기를 수행한 테러 조직 수장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또 보세요. 업데이트. 이스라엘 관리들이 뉴욕타임즈에 보낸 내용. 우리는 하셈 사피에딘이 헤즈볼라 사무총장으로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최고 지도자도 빨리 취임하세요 라고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장례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9월 29일에 최고 지도자 후보였던 헤즈볼라 보안부대장 나빌 카우크가 폭격으로 참살되기도 했고 저 하셈 사피에딘이 이제 최고 지도자로 취임했다 하더라고요. 후임으로. 저 사람도 며칠 뒤에 죽나 봐야 되겠네. 자, 그토록
반서방 반이스라엘 유튜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헤즈볼라 10만 대군은 어디 가고 20만 로켓 대군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유교로 치면은 20만 남로당원이 우리를 도와 일어선다 대더니만 다 어디 갔냐 하고 갈구던 거예요. 제대로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부셔버린다더니만 그 로켓이나 드론 미사일들은 어느 고물상에 고철로 팔아먹은 겁니까? 30년간 이란이 연평균 7억 달러씩을 퍼부어 길러놓은 헤즈볼라의 전력이 불과 2주도 못되어 초토화되고 지도부와 지휘부는 저승길로 날아갔죠. 현장 전투원들은 조직적인 지휘 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각자 고립된 채 로켓이나 쏘면서 발악을 하는 판이니 이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기습을 당한 것도 아니야. 무려 1년 가까이 이스라엘과 교전을 주고받던 준전시 상태에서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거. 대체 그동안 그렇게 선전되던 헤즈볼라의 전투력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을 들게 했어요. 하마스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전면 기습해서 타격을 입혔고 코피 정도는 흘리게 했었죠. 근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들이치니까 끽소리 못하고 짓밟히고 있으니까 군사적으로만 보면 헤즈볼라의 실력이 하마스보다 더 형편없어 보일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아파의 총수이자 중동 아랍의 맹주로 특히 헤즈볼라의 직계 스폰서인 이란은 뭐하고 있나 하니 이쪽도 기가 막히기는 한 가지거든요. 일단 9월 17일에 삐삐 테러로 죽고 다친 사람들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 170여 명이 있었어요. 기겁을 한 혁명수비대는 보유한 모든 통신기기를 회수해가지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통신기기도 쓰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삐삐 테러와 대폭격에 헤즈볼라가 짓밟히는 걸 보면서 백직장이 된 이란은 이런 소리나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세요. 헤즈볼라, 이란의 이스라엘 타격 촉구, 이란 적절한 때 아니야. 이란 대통령, 유엔에서 평화 강조, 핵 협상 나설 준비가 됐다.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는 헤즈볼라의 읍소에 이란은 딱 잘라 거절했고 평화 운운하며 협상이나 들먹거릴 뿐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이란 대통령,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된다.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 상대할 수는 없다. 어이,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인증샷 해주잖아. 헤즈볼라 잽도 안 된다고 이스라엘한테. 그동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이긴다느니 어쨌다니 하는 유튜버들 다 주둥이 싸 물어야 되겠네. 참. 그리고 또 보세요.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이 동참하면 무기를 내려놓겠다. 전쟁을 원치 않는다. 확전 자제를 촉구한다. 이란은 무력 충돌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을 의향이 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못 된다는 것도 모자라서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 무력 충돌을 멈춰준다면 모든 무기를 내려놓겠다. 항복 선언에 준하는 성명을 냈어요. 와, 이런 말을 국가 원수가 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중동 맹주급 되는 나라가 말이야. 야, 또 보세요. 헤즈볼라도 이날 나스랄라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남부 전선사령관 알리 카르카 등 일부 지휘부와 아바스 닐포르샨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이 함께 사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No prisoner, 포로는 필요 없다. 우리 목적은 너희들의 항복이 아니라 멸망이다 라고 하는 듯 보란듯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죽여버렸죠. 그리고 하산 나스랄라와 함께 죽은 사람들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도 있었어요. 나스랄라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안전시설로 대피해서 숨어버렸답니다. 또 보세요. 프랑스 신문 르 파리지앙의 보도.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암살은 이란 두더지가 제공한 민감한 정보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란 두더지는 나스랄라가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본부에 도착했다는 세부 사항을 이스라엘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노릇은요.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손에 죽은 결정적 이유가 이란 내에 이스라엘 첩자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메네이가 꽁지 빠지도록 안전시설로 도망쳐 숨어버린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앞전에 하마스 수괴의 한이에가 테헤란에서 죽은 것도 혁명수비대 내부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대체 이스라엘의 정부망은 어디까지 손이 뻗치는 걸까요? 또 보세요. 이란 모든 무슬림 헤즈볼라를 지원해야 한다. 나스랄라 암살의 피해 복수. 중동 전면전 번지나. 이제 와서 뭐 모든 무슬림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라느니 피해 복수를 하자느니 하지만 이미 이란의 본색이 다 드러난 마당에 뭐 얼마나 할지는 미지수야. 그리고 지원은 이때까지도 니들 하고 있었잖아. 이제 와서 뭐. 시편 83편 전쟁에서 가장 기대됐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격돌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헤즈볼라가 일단 먼지나게 짓밟히는 걸로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헤즈볼라가 역전시키고 이스라엘을 패퇴시킬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의 내 이상한 이만큼 환상을 품은 분들 적지 않아요. 제가 조금은 군사적인 면을 곁들여가지고 다음 편에 좀 더 보충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번 편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